안녕하세요, 변준영입니다. 자, 오늘 매식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업 분석편 잠시 쉬고요. 전반적인 이슈를 토대로 해서 한번 내용을 전달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내용은요. MZ 세대부터 반려동물까지 신탁 상품 넓히는 은행권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금융권의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은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한 개 이슈라도 정확하게 익히면요 여러분이 충분히 나중에 면접 때 가서 써야 할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매일 여러분들 신문 읽어보시고 제가 하루에 한 개 기사씩 이렇게 다루는 거 잘 정리해 보면 좋을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슈를 말씀드리지만 매식경으로 그 하반기 이슈 다뤄드리는 거 지금처럼 요거 있고, 지금 제가 은행별로 KB, IBK, 지금 우리 신한 이렇게 제가 쭉쭉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각계 요소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반기부터 지금 시작한 매식경 말고 상반기 때 제 매식경 지금 제가 촬영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자료가 없다고 지금 못한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걸로 좀 만드셨으면 저는 좋겠고, 지금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제가 하반기 지금 매식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이 신탁 상품과 관련된 거. 그런데 이것들이 KB은행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우리은행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결국 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 이슈가.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한번 볼게요. 신탁 상품까지 은행권이 넓힌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신탁을 아시나요? 신탁? 좀 낯설죠.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신탁은 주로 고령층이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현재까지는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뭐다? 신탁은 나 이제 나이도 많고 나 이제 마지막을 좀 준비할래. 이제 여지껏은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은행들은 생애 주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한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대요. 그러면 기존과는 뭔가 다른 반전의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신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신탁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 결국 수탁자에게 이전하기나 처분하기 위해서 이전 처분이 중요한 거고, 은행, 증권, 신탁회사 등 금융사의 관리 운용하도록 맡기는 제도다. 쉽게 얘기해서 내 돈을 이전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제도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금전을 맡기는 금전 신탁과 채권, 부동산 등을 맡기는 재산 신탁으로 나온대요. 그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지금 굉장히 신탁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구나. 여지껏은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고령화가 돼 가고 있고 라이프 사이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은행 측에서는 이 신탁에 대해서 수요를 일으킨다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신탁이라는 거는 결국 수탁자에게 돈을 맡기는 제도인데, 그러면 지금과 같이 금전을 맡기면 이게 금전 신탁이 돼버리는 거고요. 또 채권이나 부동산을 맡기면 이거는 재산 신탁으로 된다는 거죠.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돈을 맡기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용어가 붙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정적인 금융사의 재산을 맡겨 불리거나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은 일찍이 신탁 사업이 활성화돼 있대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초고령화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융권에서 이 신탁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신탁 사업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금감원이 25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자, 보세요. 6월 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신탁회사의 수탁 총액이 얼마예요? 와, 1089조예요, 여러분. 1089조. 엄청난 거죠.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가 거의 된다고 했죠. 이거하고 비교한 거 아니지만 숫자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2016년도 말에 수탁액이 716조였는데 불과 5년 만에 300조가 지금 넘게 뛴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매식경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행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이게 금융기관의 입장.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준을 준비하면 타겟 기업의 입장. 그리고 고객의 입장. 우리는 항상 양방향의 사고를 해야 됩니다. 왜? 일방향의 사고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반 토론할 때도 막 이러잖아요. 내 의견이 난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네 의견 틀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우리가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양방향 사고를 하면은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단 면접뿐만 아니라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무조건 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 의견들을 내가 솔직히 배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직 간에, 그리고 의사소통 간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결국 좋은 거는 이러한 기사 하나를 읽을 때 우리는 양방향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신탁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들 은행 측에서는 왜 필요한 거고 고객 측에서는 왜 필요한 걸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경쟁을 꼭 다른 사람의 내용을 비방하면서 할 필요는, 그렇게 물론 그래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야 된다면 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탁은 왜 필요해야 돼요? 여기 은행의 입장. 은행은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업은행 가도요, 이익 내야 돼요. 농협 가도요, 이익 내야 된다고요. 영업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은 이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이자 이익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런 거죠. 그런데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비슷한 아까 얘기한 싱가포르와 일본, 이러한 고령층의 국가들도 신탁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게 은행의 먹거리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은행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신탁이라는 하나의 이러한 키워드들을 지금부터 계속 마케팅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그 근거가 뭐예요? 지금 수탁액 기준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좋지도 않은데 은행 수익을 위해서 이러는 거냐? 그러면 절대 안 되죠. 하지만 고객 측면으로 분명히 좋은 게 있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역시 신탁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통계청에 따르면, 요거 제가 읽었네요. 자, 이 가운데 신탁업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 어디에? 은행. 은행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 증권보험.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급격한 고령화와 MZ세대 유입에 따라 전통적인 상속 증여 형태의 신탁과 생애 주기에 맞춘 의료 상조 신탁,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상품을 다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장 많이 지금 사람들이 거의 44%나 이제 신탁의 MS를 점유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신탁 상품 하나가 아니라 상속, 증여 형태의 신탁과 또 생애 주기에 맞춘 의료 상조 신탁,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다양한 종류, 다양한 상품의 라인업을 구축해 놓은 게 또 하나의 은행의 MS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했다는 거죠. 특히 신한은행은 또 나왔나요? 네. 고객 생애 중에 맞춰 상조 신탁, 메디케어 신탁, 증여 신탁, 기부 신탁 등 상품의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대요. 지난 23일 출시한 신한 S라이프 케어 상조 신탁은 우량 상조 회사인 교원라이프와 이렇게 해서 해도 된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은 의료비 목적으로만 출금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메디케어 신탁, 사후 지정 학교에 기부하도록 재산을 관리하는 기부 신탁. 보세요.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가 신한은행을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항상 발발로.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나온 신탁 상품을 보면 나이 제한 없이 트렌드와 고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상품이다 라고 하며,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탁 외에 ETF 등 젊은 층을 겨냥해 나온 신탁도 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지금 다양한 연령층을 또 계산으로 해서 이러한 니즈를 발맞춰서 빠르게 신탁을 지금 또 다각화시키는 거죠.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는 현재의 즐거움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와 함께 자산 축적과 은퇴 중심에 관심이 많아 직접 투자, 해외 투자, 가상화폐 등을 등으로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이 신탁이라는 게 꼭 어렵지만은 않고 누구나가 고령화를 이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도 이 신탁이라는 키워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한은행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은행도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슈를 보면서 여기 지금 신한은행하고 뭐 국민은행 두 은행이 나왔지만 아 신탁이라는 키워드들도 내가 한번 괜찮게 찾아볼 수 있겠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신탁부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의 입사 포부의 하나가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러한 내용들 한번 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내일 되면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9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알차게 알차게 준비한 그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 숙지 잘 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